single morning. 수요일 아침 글로벌 랩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래 한 주에 딱 중간인 오늘이지만 하루를 이제 쉬어서 이번 주는 그야말로 shortened week인데요. 그런 와중에 오늘 새벽 미국 증시가 급락하는 돌발 악재를 만났습니다. 사실은 미중 무역 분쟁이 약간 파열음이 들린다는 거는 뭐 우리가 연휴 동안 쉬는 동안에도 많이 들어봤었는데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증시는 생각보다 크게 여기에 반응했습니다. 딱 새벽에 눈을 떠가지고 잠 덜 깬 상태에서 활자를 읽기도 귀찮잖아요. 그럴 때 로이터의 딱 이 미국 증시 사진만 보면은 분위기가 대충 어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미중 막장 드라마에 패닉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장 드라마가 보통 그렇죠. 분위기가 되게 좋고 막 아름답고 화목할 때 조심해야 되죠. 그러다 꼭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잃거나 뭐 이복 남매로 밝혀지거나 뭐 그런 상황인데 바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협상이 눈앞에 왔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제 파행으로 가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독설이 나온 상태죠. 자, 그러면 이제 증시 관점에서 또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월요일 날 중국 증시가 폭락을 했고 어제도 크게 뭐 V자 반등이 안 나왔는데 중국 증시의 투자자들은 짙은 관망세를 띠고 있다. 사실 올 연초부터 좀 숨가쁘게 달려온 탓도 있고요. 지금 거래량하고 반발 매수 둘 다 미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회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블룸버그 제목하고 내용 같이 보셨고요. 상해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대로 연초에 많이 올랐고 특히 이제 3, 4월 들어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죠. CNBC입니다. 월가에서는 슬슬 이제 무역전쟁 최악의 시나리오를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면 증시가 10%가량 조정을 받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에 따르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10%라고 하면은 2100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일단은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돼 가지고 각각 계획했던 대로 관세를 때린다라고 하면 전 세계 GDP의 0.45%가 증발할 것이다. 올해 글로벌 GDP 전망치가 3.6 정도 되죠. 그러면 3.555 정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타격이 더 클 것이다. 1.2에서 1.5%가 여기에 빼앗길 수도 있다. 그럼 중국이 이제 올해 6.2에서 6.5 이 정도죠. 근데 그 중에서 1.25까지 빠지면은 5점대 초반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서 무섭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좀 최악의 시나리오가 워낙에 무섭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가겠구나라고 해석하는 게 올바른 역발상의 이제 투자 방법이겠죠. 다음 마켓워치로 가겠습니다. 트럼프 노믹스 하에서는 널뛰기가 일상이래요. 뭐 투자 심리도 그렇지만 뭐 최근 들어서 시장 상황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사실은 트럼프 노믹스가 어쨌든 자국 제조업을 다시 보호하고 부흥시킨다 이런 거잖아요. 최근 들어서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이 늘고 연방 적자는 좀 줄어드는 효과를 내서 일단은 당장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노믹스가 미국 국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좋다고 보여질 수 있죠. 지금 바로 이 구간인데요. 2019년 들어가지고 다시 좀 확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관세 수입이 급증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급락하는 A자 그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재정 적자는 V자를 그리고 있었더라. 그런데 미국의 이제 최근 GDP가 워낙 좋잖아요. 이게 관세 수입이 늘어나다 보니까 미국 GDP에는 좋지만 그런 만큼 또 반대 입장으로 미국에서 밖으로 이제 수출이 나가는 데에 대해서는 또 중국에서 관세를 때릴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독이 될 수가 있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관세는 수입이 급증했다가 다시 급락하고 있고 부채는 급락했다가 급등하는 이런 반전이 나왔다. 그래서 이 좌측 그래프가요. 요게 관세와 무역 관련 세수 현황이고 오른쪽 그래프가 연방 재정 적자 즉 부채의 12개월 이동평균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2018년도 이후에 뚜렷하게 역동조화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관세는 A자, 부채는 V자. 안 보이시나요? 자막.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중국의 해커들이 NSA를 털고 베꼈다 뭐 이렇게 얘기인데요. 사실은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서 지적재산권하고 환율 문제가 가장 큰 어쨌든 핵심 화두인데 미국의 NSA면은 국가정보국 이렇게 되겠죠. 이 중국 해커들이 NSA의 사이버 보안과 해킹 체계를 그대로 갖다가 자기한테 적용을 했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또 그대로 갖다 썼다는 건데 시만텍이라는 회사에서는 미국의 보안 해킹 툴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결국 이게 중국이 훔친 것이다 이런 얘기였어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시장이 투심이 안 좋고 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펀더멘탈 그러니까 이제 본질에 집중해 봐야 되는데 오늘 나온 졸츠 보고서 보시죠. 한때 전 연준 의장이었던 제넷 옐런이 가장 신뢰한다고 밝혔던 고용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채용 이직 동향이 서프라이즈 어게인이었다. 사실 이번 보고서에 서프라이즈가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일단 예상치 넘은 건 기본이고 3월 전체 미국 채용 공고 건수가 748만 8천 건으로 통계가 집계된 이후 사상 네 번째로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전달 결과도 큰 폭으로 상향 수정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채용 공고에서 실업자 수를 뺀 그러니까 일자리가 사람을 못 찾는 숫자가 170만 건으로 이게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이 졸츠 보고서만 봐서는 지금 미국에서는 일자리가 남아돌고 사람이 귀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미국 증시가 저렇게 잘 가는 것도 결국은 연준의 어떤 약발을 등에 업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런 고용 경기 호조 속에서도 연준이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게 월가에서는 너무나 반갑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앞에 그림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월가의 표정은 이렇습니다. 이런 날 오늘 우리 증시 이제 개장에 있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월가 인터뷰 통해서 현지 전문가들 시각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월가 인터뷰 같이 보시죠.